상간소송 이기려고 카카오톡 증거 잘못 냈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카카오톡 증거 내실 때 그 주의할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간소송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배우자의 그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이제 확보해 오신 거죠, 증거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자기는 이제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증거로서는 너무 좋아요. 딱 너무 부정행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물어보죠.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었다. 부부니까 괜찮다. 정말 괜찮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원에서는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열람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랑 이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고요. 보통은 이제 증거를 수집하실 때 카카오톡 대화를 열어서 그래서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전송을 하고 그 내역을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계 하나하나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꼭 하죠. 이거는 외도 확인을 위한 정당행위다. 근데 법원에서는 정당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이제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다음에 방법이 적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긴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 정당행위가 쉽게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도 법원에 제출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건 이제 오히려 그 제3자에게 이제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정당행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흐름과 맞물려서 실제로 법원에 증거로 낸 행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 누설로 처벌된 그런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상간소송 같은 경우는 누가 증거를 많이 모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제출하는지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확보한 카카오톡 증거가 위법을 하다면 제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연락한 내역, 언제, 얼마나 자주 이런 그 수발식 내역을 그 문서 제출 명령으로 이제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그 간접적인 증거들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들의 그 증거를 다 검토를 해서 수집 절차부터 검토를 해서 보고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아까운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사처벌 받으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는지 그 여부가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구조화해서 적법하게 제출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제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승소 여부와 형사처벌의 리스크까지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상간소송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이제 법과 증거로 싸우는 구조인데요. 적법한 증거로 이제 안전하게 판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보하신 자료를 바로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내가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지 제출을 해도 되는지 한번 꼭 확인을 받으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